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그 핵심인 법정화폐의 타락과 사운드머니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부패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항.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탐욕적인 레버리지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쌓았지만 거품이 꺼지자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위기를 만든 주체들은 금융 엘리트와 대형 은행들이었지만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 구조. 이것이 바로 구제금융의 부패한 제도로 불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비트코인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블록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 시민의 세금으로 금융 자본가들을 살리는 당시 영국 타임스지 일면의 헤드라인을 각인했고, 이는 당시 은행들의 탐욕에 만든 위기를 왜 평범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법정화폐의 시작, 정부의 신용 위에 세워진 돈. 이제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 사실 인류 역사상 매우 짧은 실험에 불과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닉슨 쇼크로 근본 이제는 막을 내렸고 세상의 모든 화폐는 더 이상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이 아닌 정부의 약속, 즉 정부에 대한 신뢰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의 화폐는 대부분 실물 자산에 기반했습니다. 금화, 은화뿐만 아니라 조개껍데기, 소금 등이 먼 과거에는 화폐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실물 보증 없이 정부의 보증만으로 이루어진 화폐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불과 50년 남짓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믿지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화폐 체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취약한 화폐 환경에 처해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입니다. 그중 66억 명 이상,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10명 중 8명은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화폐의 신뢰 붕괴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몇 년간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2022년 연 85%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4년 기준으로 연 117.8%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짐바브웨는 더 극단적입니다. 2008년 월간 물가 상승률이 약 796억 %를 넘어서며 화폐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결국 수십억 인구가 법정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체감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운드머니, 즉 가치가 보존되는 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와 법정화폐의 구조적 한계. 이제 시선을 다시 선진국으로 돌려보면 미국 역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로 약 5경 3천조 원입니다. 미국의 이자 비용만 보더라도 2024년 8,920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인 1,000조 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즉 미국은 이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빚을 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이자가 폭증하고 정부는 결국 긴축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통화량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운드머니의 기원, 금의 올림.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 그 답은 사운드머니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중세 금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순도가 높은 금화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맑고 길게 울렸고 불순물이 섞인 위조 금화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화의 소리를 들어 진위를 가려냈습니다. 이 검증 방식이 오늘날 사운드머니, 즉 울림이 건전한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운드머니, 신뢰를 가진 돈은 단순히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순도와 희소성을 가진 돈입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사운드머니의 등장. 비트코인은 바로 그 사운드머니의 현대적 계승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이 가진 특성과 같습니다. 유한함, 검증 가능함, 신뢰성.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보다 진보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국경을 초월해 10분 안에 전송할 수 있고 보관 비용, 운반 비용, 세관 제약이 없습니다. 금은 무겁고 운송과 보관이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단 12개 또는 24개의 단어, 즉 시드 문구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은 순도를 속여 위조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속성을 계승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완벽히 적응한 디지털 사운드 머니입니다.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 통화량의 상관관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 세계의 통화량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광의 통화량은 21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이 광의 통화량과 같이 움직이며 약 83%의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세상에 돈이 풀릴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함께 오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정화폐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희석되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며 미국의 광의 통화량은 단기간에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 즉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법정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정부의 유인 구조. 각국 정부는 왜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채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치솟습니다. 결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즉 돈을 찍어내는 것을 통해 부채를 줄이려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을 때 물가가 2배, 즉 돈의 가치가 2배 하락하면 그 빚의 실질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빚에 허덕이는 많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의 유혹입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화폐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오래 끌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는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시간과 싸워 이기는 돈. 정리하자면 법정화폐 시스템은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사운드 머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검증 가능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로 무제한 발행의 유혹을 차단했습니다. 진짜 돈은 시간과 싸워 이기는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유일한 형태의 디지털 시간 금고입니다. 시간은 법정화폐의 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단해집니다. 2009년 1월 3일 이후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발행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흔들려도 비트코인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수학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어느 쪽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